그게 제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에요. 판 깔아주는 거. 깔아주는 연습하셔야 되는데 꼭 말씀드리고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. 내가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 얘는 왜 얘기를 안 할까요? 얼마나 하셨는데 한 일주일 동안 노력했습니다. 2년 동안 계속 하셔야 돼요.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집의 정서를 판단하기는 주관적이 어려워. 하지만 그 경향성, 그러니까 우리 집의 공부 정서나 그런 정서가 좋아지고 있어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그널들은 뭐가 있어요?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애가 말을 많이 해요. 그렇죠. 아, 그럴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애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애가 말을 많이 하길 바라지만 공부 얘기를 많이 하길 바라죠. 학교에서 그죠. 친구 관계 또는 이제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뭐 했어? 뭐 배웠어? 친구랑 뭐 하고 놀았어? 뭐 이런 얘기. 항상 이렇게 교육 쪽으로 가요. 뭔가 바람직한, 이상적인 우리 아이가 긍정적으로 잘 크고 있나? 긍정적인 경험 잘하고 있나? 뭔가 꿈을 많이 가지고 있나? 뭔가 배우고 있나?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은 애가 그런 얘기만 한다?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. 애가 오히려 공부 얘기나 학습 얘기만 하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. 속에는 이미 딴 게 많은데 오히려 이것들을 누르거나 아니면 가리거나 속에서만 생각하고 말은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억압돼서 이런 생각 자체를 자기가 인식을 못 하거나 그리고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게 잘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아무 말 대잔치. 그렇군요. 오히려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무 말이나 편하게 우리 엄마가 내 편이라는 걸 인식을 그쵸. 하고 던진다는 신호기 때문에. 그렇죠. 필터가 안 걸린다는 건데 공부 쪽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다 필터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은 뭐 혼날까봐 또는 내 학원 더 늘릴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기대하니까 그쵸. 또는 힘드니까. 제가 정말 몇 번 얘기하지만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쓸 때였는데 저희 교수님이 되게 온화하신 분이었거든요.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논문 점검을 받았어요. 저희 교수님이 정말 온화하신 분이었어요. 동료들도 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는 거예요.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우리 교수님이 기뻐할지 알아. 그렇죠. 그게 모범생들의 특징이에요. 근데 그거를 맞추려니까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. 너무 스트레스예요.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감히 추정을 하면은 그때 자극이 되셨을 거예요. 나의 과거가. 네, 맞아요.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엄청 크셨을 거라고요. 그래서 저는 거의 2달 동안 폐인 생활을 했다가 저는 논문 못 쓰고 졸업 못 할 뻔했는데 박사과장 선생님이 저를 구출해서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제가 32살의 얘기예요. 제가 석사를 늦게 갔거든요. 제가 그때 너무 제 자신이 싫었던 게 이미 명문대 나와서 현대자동차 다니고 뜻이 있어서 퇴사를 하고 제 의지로 간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였거든요. 제대로 이제 내 의지로 한 거죠. 네, 아무도 저를 안 시켰는데 내가 원해서 온 그 길에서 그 논문을 못 쓰고 막 TV를 앉아서 보고 있는 제 자신이 그때 저는 너무 놀랐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진짜 생각했어요.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쵸. 몸이 안 움직여져서 못할 수도 있겠다. 그쵸. 아주 거의 중요한 그때-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선생님으로서 그렇죠.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부 잘했던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경험하신 거죠. 그때 저는 너무 놀랐는데 이런 게 있는 거군요. 이거를 부모님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공부라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아무 말 대잔치가 있지만 여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세요. 우리 애는 왜 얘기를 안 할까요? 원래 자기 그러니까 얘기를 안 저희 하는 아이는 교수님? 어떨까요? 네. 근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물론 기질 차이,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. 하지만 공통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애가 말을 안 하는 거는 이미 애가 옛날에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. 지금까지 몇 살인지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5년, 10년, 15년 그쵸. 살면서 내가 내 얘기 했다가는 별로 안 좋아. 안 좋아. 아까 말씀드린 공포심, 뭔가가 불안한 느낌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무시받는 느낌, 내 존재감이나 나의 이런 생각과 감정 그게 막 훌륭하진 않아도 괜찮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수용받는 경험을 좀 못하는 게 그냥 뭔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느낌을 받아요. 내 존재감이 쪼그라드는 느낌. 그래서 말을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대화 정서죠. 대화 정서. 그렇죠. 네, 대화를 하는 거는 내 감정이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할 때 입을 닫아요.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
지금부터 하면 된다. 지금 아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. 네. 초, 중, 고, 심지어 성인도 되는데 상담을 통해서. 예. 그래서 그런 이 판을 깔아주는 작업을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한 길인데 많은 분들이 못 기다려요.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그래도 수능 봐야 되지 않냐. 공부해야지. 공부해야 되지 대학교 않냐. 가야 되니까.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이건 빨리 할 수 없다. 빨리 하려고 그러면 긴장이 돼서 부모님이 이제 토내미는 거 바뀌어요. 성과를 빨리 내야 되니까. 그거를 또 느껴요.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입니다. 그쵸, 대화라는 그쵸, 거는 그쵸. 특히나 부모나 자식 간에는 그게 엄청나게 빨리 왔다 갔다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아닌 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기존에 만들어진 정서는 존재하고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네, 인정해야 돼요.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. 네. 운동처럼. 네, 당연하죠.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과정이 돼요. 부모에게도. 근데 부모조차가 그런 경험을 사실 많이 못했을수록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그게 또 안 되기도 해요. 내가 그 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로서 집에다가 그 판을 깔아줘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몰라요. 그렇죠,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에요. 판 깔아주는 거.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조금 머리로 알고 하면서 깔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꼭 말씀드린 거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. 최소한 1, 2년의 긴 작업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 얘는 왜 얘기를 안 할까요? 얼마나 하셨는데 한 일주일 동안 노력했습니다. 2년 동안 계속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간을 봐요. 해도 되는지 안 네, 되는지. 네. 왜냐면은 그 간 보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. 그러다가 가끔 이제 아이들이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. 아무리 내가 과거의 경험치가 좀 뭔가 안 좋은 느낌의 대화 정서나 공부 정서가 있어도 그래도 항상 기대가 있어요. 이게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. 인정받고.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애매한 개념이고요. 부모님들은 사랑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랑해가 아니에요. 인정이 사랑인데 인정. 너를 존중하고 그것도 새롭다. 그게 사랑이에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너 사랑하는데 넌 왜 내 마음 몰라? 인정을 안 하면서 판은 안 깔아주면서 판을 깔아주고 아이가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. 조금씩 말해도 되나? 근데 말하고 싶어. 과거에 이미 하고 싶어. 상처는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. 희망 부분이 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하고 싶고 내 편이 되는지 테스트해보고 싶고 근데 과거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가끔 이제 눈치 보다가 기분 좀 괜찮은 것 같을 때 딱 떠봐요. 당연히 그때 공부 얘기 아닙니다. 엉뚱한 얘기예요. 게임에 아무 말 대한 대잔치. 게임기를 사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안 하다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때가 기회예요. 그때 쑥 들어가야 돼요. 게임기로. 근데 많은 분들이 게임기로 못 들어가요. 왜냐면은 공부시켜야 되니까 내가 게임기 얘기 들어갔다가 게임기 사줘야 되고 게임기 사줬다가 게임 중독될까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근데 저는 들으면서 너무 놀랐던 게 아이가 마음을 열고 테스트하는 대화의 주제가 공부가 아니고 게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. 당연하죠. 공부는 테스트가 아니에요. 공부는 엄마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원래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뭔가 엄마의 기대를 실망시킬 것 같은 그 얘기를 할 때가 기회인 거예요. 근데 부모님들이 그때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판을 깔아줬다가도 그때 다시 판을 접어요. 그러면 또 리셋돼. 그쵸. 진짜 어렵구나. 저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게 당연한 게 안정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진짜 내 편인지 내 말을 들어주는지를 테스트를 하려면 우리 엄마가 당연히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솔직한 얘기죠. 솔직한 얘기를 좀 해봐야지 그게 조금은 테스트죠. 그래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 내가 판을 깔아주고 우리 아이가 솔직하게 하는 얘기가 내가 말하는 공부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게 게임기 얘기니까. 너무 중요한 이제 여기 글이 있는데 그 얘기 듣고 게임기를 사줘야 할까요? 사주기 싫으면요.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착각을 해요. 아까처럼 통으로 여기는 거예요. 그쵸. 마음과 행동은 따로예요. 게임기를 사주기 위해서 게임기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들어갈 수 있는 소재가 게임기인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. 이미 나는 왜 게임기 하고 있어? 이런 마음일 때는 그랬구나 이게 돼요. 하지만 내가 아이 마음을 진짜 이해하고 싶다 해서 이건 어떤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. 엄마마다 성향마다 다 다르죠. 정말 이렇게 딱 들어가는 태도로 그렇구나. 어떤 게임기인지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해. 얘기 아니에요. 지금까지 경험치가 있는데. 그거 얘기했다가 재앙이 와요. 아니야. 이렇게 넘어가요. 응. 그래도 돼요.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희망이 있어요. 내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.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참았다가 못 참는 순간 또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때는 한 번 했는데 좀 들어줬잖아요. 내가 또 해도 될 것 같아.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무슨 게임 또는 내 친구 누가 뭘 하고 요즘에 뭐가 새로 나왔고 이제 점점 얘기를 할 때 부모는
내가 게임기를 사주냐 마냐에 집중하면 이 얘기 못 들어요. 그쵸. 나는 어차피 안 사줄 건데. 그 행동과 별개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건 게임기도 마찬가지고 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. 공부 빼고 다 마찬가지예요. 꿈도 마찬가지예요. 장래희망 K-팝 아이돌 되고 싶은데 이런 것도 많고 뭔가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기회라는 거예요. 듣고 쑥 들어가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랬구나라는 거는 하나의 기술일 뿐 절대로 정답이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랬구나 안 해도 한마디도 안 해도 진짜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전달이 돼요. 책에도 나온 게 그거예요. 그래서 그랬구나가 1번, 2번으로는 그나마 기술적으로 설명을 한 게 그래서 어땠어요? 어땠냐라는 질문은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. 너 마음이 어땠냐? 무슨 생각이 들었냐? 무슨 감정이 들었냐?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거를 축약한 한마디가 어땠냐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오픈형 질문입니다. 폐쇄형으로 가면 안 돼요.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감정을 말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수월하지 않습니다. 네. 판을 많이 깔아줬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. 부러웠어, 짜증났어, 나도 가지고 싶었어, 또는 우리 집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.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솔직한 감정이 뭐냐면 내가 좀 부끄러웠어. 왜요? 이해를 못하죠. 왜 부끄러웠을까요?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가 없어서? 아니 뭐 그걸 수도 있고요. 아, 모르겠어요. 그거는 아이의 마음에 모르는 거고 알아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사실이에요. 아이가 느껴졌으니까. 네.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. 감정은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부끄러웠다니까. 네. 근데 아이들 마음에는 있어요.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? 쟤는 있고 나는 없고 이게 뭐 모든 애들 다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친구가 있는데 나는 없고 그 순간에는 왠지 내가 쪼그라들고 약간 의리되는 것 같고 위축되고 걔한테 한 번 더 이렇게 해달라고 뭔지 아시죠? 네, 그 느낌.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게 제가 첫 차가 스파커였거든요. 저도 지금 차 얘기하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이게 저 완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이거 뭐가 부끄럽지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센터를 처음 차리고 나서 샀던 차가 스파크거든요. 스파크로 손님을 뭐 이런 약간 정우현님처럼 이런 사람들 태우고 가고 저는 방송국으로 가려니까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그렇죠. 좀 부끄럽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차가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거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. 그렇죠. 그거는 자유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때 집중해야 되는 거는 부끄러움이에요. 너무너무 소중한 감정을 아이가 오픈한 거예요. 오픈하는 순간 자기도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. 몰랐어요. 아이도도 몰랐어요. 몰랐어요. 그냥 가지고 싶고 그런 줄 알았는데 부끄러웠어라는 그 느낌. 자기도 엄마한테 말하다가 아무 말 막 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거. 그럴 때 머리로는 아닌 거 알지만 감정으로는 부끄러워. 이게 원래 사람이 그래. 때로는 그렇고 때로는 그렇고.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되면 판이 더 깔리는 거예요.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공부도 문제 하나 풀고 못 풀고 또는 학원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얘기할 것도 형이에요. 근데 그런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물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뭐 학원을 가거나 안 거나 그 과목별로 이게 또 다 있어요. 정서라는 게.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자기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아가 견고해지는 거고 감정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나요?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감정인지를 그렇게 판 깔리는 가운데 막 이렇게 알고 보는 순간 인식이 되면서 자기가 명확해지면서 자아가 견고해지면서 조절이 저절로 돼요. 알면 조절되고 모르면 조절 안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가는 과정이 감정 조절, 자기 회복 탄력성, 자기 주도, 감정 조절 다 연결되는 개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판을 깔아주는 건데 자칫 너무 이상적인 거에만 공부에만 내가 쏠려 있으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엔 공부도 못한다. 이 얘기예요. 그러네요. 네. 내가 원하는 건 공부지만 돌아가야 돼요. 공부 얘기로만 메인 테마가 올라오면 결국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네요. 근데 반대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실은 게임기로 시작되는 얘의 긴 여정을 들어주고 감정을 끄집어내서 부끄러움도 이해해주고 그렇게 건강한 관계가 됐을 때 될 수도 있다. 된다예요. 된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. 이게 이제 뭐 무조건 그러면은 상위 1%가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예요. 근데 저와 경험하는 거는 잠재력을 못 발휘하는 애들 너무 많이. 게임 중독인데 심리평가에 보면 상위 1% 지는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억압돼요. 그런 느낌이구나.